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오늘도 어깨 말씀드립니다. 어깨 운동에 대해서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깨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하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좀 같이 가보시지요. 자, 오늘 컨텐츠의 개요입니다. 자, 어깨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십견 환자분, 특히 이게 어깨가 굳어가지고 팔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다른 어깨 운동보다 먼저 어깨 관절 범위 가동력을 증가시켜주는 운동, 즉 팔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으로 어깨가 굳어버린 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깨 운동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십견이 아닌 다른 어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깨 주변 강화 운동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고요. 자,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뿐만이 아니고 목 통증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영상만 보고 바로 이제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저는 운동 컨텐츠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깨에 금지된 나쁜 자세, 나쁜 운동에 대해서 이런 운동, 이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서 일상생활 중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자세들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드리고, 요런 자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마시고 대안으로 요런 자세로 바꿔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픈 게 흡연이라든지 당뇨가 좀 기인하는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타바오 세번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운동 컨텐츠를 기다리셨다고 말씀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플망고 민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깨 운동 컨텐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십견 환자분들은 먼저 요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십견 환자분들은 어깨가 굳어서 팔 자체를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팔 굳어버린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는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 자체가 굳어가지고 염증이 생긴 게 오래도 지속이 되면 관절막 자체가 굳어가지고 팔이 움직이기 힘들게 굳어버리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어깨 통증 오십견 자가 진단부터 치료 운동법까지라는 풀버전 방송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뻣뻣한 어깨를 그래도 따뜻한 물로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만 보고 바로 따라 하시면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좀 아시고 본인의 어깨 오십견을 치료해 주시는 전문의 선생님께 가서 한 번 더 여쭈시고 정확한 방법을 한번 배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팔을 더 움직이게 굳어버린 어깨를 풀어드리게 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젊은 날처럼 이렇게 막 쌩쌩 돌리고 요 정도 범위까지 운동의 목표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들 수 있게, 이 정도까지가 운동의 목표이다. 운동의 목표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부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깨 관절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운동은 아령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그림처럼 한 손으로는 의자나 탁자를 짚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 아령을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운동이 될까?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오십견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이 시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다가 점점 큰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다가 점점 큰 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천천히 풀어준다. 아주 천천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자세도 안 되기 때문에 벽에다가 대고 몸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는 벽사다리 운동.
그다음에 어깨 외전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요. 옆으로 팔 벌리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탁자 같은 데에다가 팔꿈치를 올리고 탁자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요렇게 탁자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외회전 운동, 그 벽이나 문에 기대 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깨 내회전 운동, 열중시어 자세를 한 다음에 손바닥을 머리 쪽으로 위로 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렇게 천천히 굳은 어깨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어깨뿐만이 아니고 가슴 근육도 많이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에 기대는 그림을 양쪽으로 동시에 그렸지만은 왼쪽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 주시고 오른쪽도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 주시고 요렇게 양쪽을 나눠 가면서 한쪽씩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오히려 무리가 돼 가지고 오히려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목표 자체를 굉장히 높이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표를 높이 주시면 안 됩니다. 굳어버리는 것을 사실상 억지로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1도씩 더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는 팔을 이까지 올린다. 이 정도는 너무 큰 목표입니다. 이런 만용을 부리시지 마시고요. 하루에 1도씩, 하루에 1도씩 올려가지고 3개월 후, 4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좀 풀어주자.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어깨 근육 관절이 굳어버린 50견 환자분들도 이제 어깨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풀었고, 그 다음에 50견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깨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운동, 근육 운동입니다. 어깨 주변 근육들을 골고루 강화시켜줘야 되는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핸드크림님께서도 또 들어오셨습니다. 핸드크림 투님이시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요.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오십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같은 다른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핸드크림님께서도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어깨 어깨 관절이 굳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오십견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올리려고 해도 굳었으니까 안 올라가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신체 검사를 할 때 남이 이렇게 들어줘도 안 올라갑니다. 네, 아무나 들어 올리게 하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 올리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 올리게 하시다가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올려도 안 올라가고 의사 선생님이 올려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50견 스테이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팔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당기는 게 없으니까 팔이 잘 안 올라가겠지요. 그 전층 파열이면은 팔이 아예 안 올라갈 거고 일부만 파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요럴 때에는 내가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뻣뻣해서 잘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힘이 잘 안 주어지면서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이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팔을 드시면은 쭉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PT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어깨 근육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들을 동시에 골고루 강화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자,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어깨 근육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극상근이라고 한 가지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어깨 운동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 극상근 한 놈만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극상근 네 놈이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한 놈만 계속 일을 하니까 무리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팔을 들 때마다 위에 있는 견봉에 이제 힘줄이 긁히게 돼요. 그러면은 힘줄이 계속 긁히게 되면은 미세 손상이 누적이 되고 미세 손상이 누적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부어오르고 염증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짱짱하고 단단해야 될 힘줄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깨 힘줄이 조금씩 이제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한 놈만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놈만 일을 시키지 말고 근육 4개에 동시에 골고루 일을 시키자 하는 게 이 근력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깨 근육 4개를 동시에 키워서 극상근 한 놈만 일을 시키지 말고 다른 근육들에게도
동시에 일을 시켜 가지고 극상근 한 놈만 파열이 되는 것을 좀 예방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어깨 주변 근육을 방향별로 해서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만만하게 물통으로 시작해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분들은 또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무거운 걸로 해 가지고 '아 뭔가 좀 힘을 많이 쓴 것 같아. 뭔가 좀 땀이 뻘뻘 나고 좀 되게 뭉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아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운동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만만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통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하는 굴곡 운동 80도까지만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하는 외전 운동 요것도 마찬가지로 80도까지만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내회전 등척성 운동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이게 문이라고 칩시다. 문에 이제 기대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 힘을 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외회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에다가 기대 가지고 이렇게 뒤로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등 운동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노젓기 운동도 굉장히 좋은 등 운동인데 요것도 이제 등 운동뿐만이 아니고 어깨 운동도 어깨 근육도 같이 이제 강화시켜 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스카풀러 T exercise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엎드려 있는 사진이에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자, 팔을 옆으로 해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천장으로 향하게 들어주는 등 운동이자 어깨 근육 운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푸시업 플러스 이 운동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업은 하잖아요. 푸시업이 된 상태에서 고점에서 한 번 더 플러스 푸시업 플러스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고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목 통증 운동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W 자세 목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등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어깨 근육까지 같이 이완시켜주면서 살짝의 이제 등 근력 운동도 되는 W 자세도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W 자세는 특히 뭐 일을 하시다가도 뭐 15분에 한 번, 30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습관화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만한 물통 같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내가 근력이 생기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세라밴드 같은 것으로 나의 근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라밴드는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 탄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은 이제 노인분들, 노란색은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그다음에 빨간색은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 그다음에 초록색은 근육맨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주변 운동,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방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또 자세하게 다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어깨 통증, 석회성 건염 치료 운동 예방법이라는 또 풀 버전 방송이 있으니까 이 방송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깨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깨랑 목이랑 같이 이어져 있고 어깨가 아픈데 사실은 목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목 운동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권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운동을 오르다 내리다 스트레칭으로 풀곤 합니다. 또는 어깨 스트레칭을 풀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왼쪽 2번, 오른쪽 2번 푸는 게 맞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 스트레칭을 주로 하시는데 루틴으로 하시는데 요때 이제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애플망고 민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 가서 초음파를 보니까 힘줄이 약하게 붙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힘줄이 약하게 붙어 있다는 말은 또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많이 파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건지 아니면 이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 매플망고 민트님께서는 회전근개 힘줄이 좀 많이 끊어진 상황으로 이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안 할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주는 운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수술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술 역시 수술 없이 이제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운동으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생주사 치료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된 힘줄을 어느 정도 이제 재생을 시켜주는 주사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주사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 만점의 이제 효과를 기대한다면은 재생주사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략 30% 정도,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그 정도 이제 회복을 시켜준다, 재생을 시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 재생주사는 약간의 부분 파열이 있는 정도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애플 망고 민트님처럼 수술을 당장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재생주사가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목 운동법, 어깨가 아픈데 목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의 방향성. 목 운동은 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근력 운동이면은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이면 스트레칭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목은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약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뭉쳐져 있는 부분에는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이 약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당연히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보시니까 당연히 다들 뭉쳐있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운동을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은 가슴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 풀어드려야 되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데 좀 하시는 분들은 등 근육은 또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등 근육은 또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목 앞쪽 부분에 있는 근육도 약화된 경우도 많은데 요 목 앞쪽 부분에 근력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좀 크지 않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 앞 근력 약화는 좀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승모근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런 이제 운동을 루틴화해서 풀어주십시오. 일하다가 30분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도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그다음에 아까 W 자세도 하고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슴 근육 대부분 뭉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벽에다가 아니면은 이제 문에다가 기대 가지고 이렇게 가슴 근육을 풀어주고 지금 그 그림은 양쪽으로 동시에 풀어주는 것처럼 나왔지만 한쪽 가슴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반대쪽 가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90도 이하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90도 정도로 한 번 더 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 근육 대부분 이제 약해져 있는데 등 근육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등 근육 운동하다가 오히려 또 이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운동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개인적으로는 노젓기 운동이 좀 좋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목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자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자세에 대해서는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찍어 놨으니까 이 방송도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PPT에 넣는 거는 깜빡했는데 목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그 영상도 있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W 자세는 정말 좋은 목 운동 자세이자 어깨 운동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 자세를 루틴화 하시고 생활 습관화 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W 자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목도 반듯하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양팔을 W 모양으로 펴고 날개뼈를 중간으로 모은다. 날개뼈를 중간으로 모은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힘을 뺀다. 요 자세입니다. 너무 유명한 운동이라서 너무 유명한 운동이고 너무 유명한 자세라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항무의 퀴즈.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를 같이 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는데 수영을 해도 되나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지 말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어깨가 아픈 분들은 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수영을 해도 된다. O, 수영을 하면 안 된다. X. 이렇게 이제 실시간 댓글로 한번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좀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 중에 수영을 해도 되는지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는 동안에 또 이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동 컨텐츠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의 기본 원칙이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50견 환자는 일단 어깨부터 풀어야 됩니다. 어깨가 움직이지를 않는데 굳어 있는데 걷다가 대고 무슨 근력 운동입니까? 일단 푸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모니터를 보고 바로 따라 하시면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깨 관절을 푸는 운동은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 정도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된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헬스장을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제 운동을 고강도로 하고 오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와 널브러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을 가진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그 부상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은 한 번씩 고강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저강도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 주장일 뿐만이 아니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노인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력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가벼운 정도로 하고 보통 강도로 반복하라. 우리 생각보다는 근력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 아니면은 뭐 힘을 많이 줘라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근육이 약간 당기는 불편한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뭡니까? 뭔가 좀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고통을 좀 극복을 해야지 뭔가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는 뿌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노인병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길 권고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특히 이제 통증을 수반한 노인분들은 생각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기 권고되고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직후에 탈진이 생겼다. 아니면 운동을 했는데 1시간 후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계속 있다.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또 있다. 이러면은 내가 혹시 운동이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 강도나 운동 지속 시간을 좀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모니터에서 보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나 부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반드시 1대1로 배워서 하십시오.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익혀서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동 배우기만 하면은 몸짱이 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본인의 운동 목표를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께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하는 거 맨몸 운동 뭐 만만하잖아요. 만만한데 이 맨몸 운동이 의외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 자체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근육에도 힘이 또 들어가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거를 들고 아니면 중심이 이제 이동이 되면은 몸의 중심이 휘청이는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면 부상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만해 보이지만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맨몸 운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기구 운동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 기관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전문 기관에 가셔가지고 기구 운동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료기관 안에 속해져 있는 스포츠 의학센터 같은 데서 이제 운동을 배우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접근이 어려우신다면은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PT로 1대1로 배워서 운동을 제대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 운동 중에 요런 운동이랑 아니면 요 운동 중에 이런 자세들은 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 여러분께 이제 실질적인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실시간 댓글 보도록 할게요. 투데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50견으로
혼자 스트레칭 하기가 힘들어서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도수 치료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팡팡 치거나 아니면 꺾는 것을 이제 도수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운동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제 도수 치료의 일부분으로 이제 실현화 하시는 센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수동적으로 받고만 계신지 아니면 이제 운동 방법도 배우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혹시나 운동 방법을 아직은 이제 배우지 못하셨다면은 이제는 이제 투데이님께서 도수 치료를 배우실 때 요런 동작을 하라던데 제가 오늘 이제 어깨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동작들을 해도 되나요? 만약에 한다면은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까요? 물통으로 시작할까요? 아령으로 시작할까요? 아령으로 시작하면은 몇 킬로그램으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런 어깨 운동 하지 마세요. 자, 계속 어깨 질환에서 말씀드리지만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는 행동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쯤이면 다들 아시죠? 왜냐면은 이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어깨를 수평선 이상으로 들어 올리시면은 어깨의 힘줄이 이 견봉이라는 뼈에 긁히게 됩니다. 긁히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지양해 주시고 특히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견봉뼈가 어깨 힘줄을 긁어서 손상시키기 때문에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항무의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데 수영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수영은 해도 되나 어깨에 무리가 되는 저병과 자유형은 하시지 마시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 하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저병을 할 때 당연히 팔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형 할 때도 당연히 팔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어깨의 힘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수영 자체는 해도 되나 어깨에 무리가 되는 저병과 자유형은 하지 마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다 맞추신 걸로 알겠습니다. O도 맞고 X도 맞고 세모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타 많은 댓글님께서 이제 세모 반반이요라고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서울 하이디님, 지난 시간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커피 둘둘둘님께서도 이제 참여해 주셨고 힘내자님, 리타바오님, 윤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항상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님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어깨 통증 있는 사람은 수영하지 말고 바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미스바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투데이님께서도 대답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영도님 또 오셨네요. 네, 오영도님 항상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마다 미리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은 조금 늦으셨습니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 퀴즈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힘이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를 하면서 퀴즈 하나씩 좀 끼워가지고 좀 더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 자체는 좋으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저병은 하지 말아 주시고 자유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제 팔을 드는 자세를 해야 되는 운동, 이 동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테니스 해도 됩니다. 배드민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버헤드 서브 하지 마십시오. 오버헤드 스매싱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게임에서 질 건데요. 네, 게임에서 지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잖아요. 몸에서 이미 경고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나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어깨가 아프신데 게임까지 이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버헤드 서브, 오버헤드 스매싱 하지 마시고 게임은 게임 자체로 즐기십시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봄봄 스케치북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철봉도 안 좋겠네요. 철봉은 이렇게 보통 이제 손바닥을 앞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요러면 이제 견봉에 또 긁힐 수 있어요, 힘줄이. 그래서 손바닥이 내 얼굴을 보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봉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철봉을 할 때는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살짝 이 정도까지만 움직여야지 이렇게
팔을 쭉 위로 든 상태에서 쭉 올리면은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내 얼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밀리터리 프레스 지금 그림만 봐도 안 좋은 거 아시겠죠? 밀리터리 프레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라테럴라이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80도까지만 올리십시오. 80도 이하로는 올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 바퀴 돌리기. 요 운동 굉장히 좋은 50견 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공원에서 당연히 설치해 놨겠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원이 크기가 모든 분들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요 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도 없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원이 나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근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바퀴 돌리기 운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 운동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어깨가 아파서 그러는데 한의원에서 침 맞고 추나 치료 받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또 똑같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방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대답 드립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코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크림님께서 퀴즈 재밌다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좀 퀴즈에 대한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이제 퀴즈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깨 통증 어떻게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이라고 어깨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다. 어깨는 결국에는 목도 이어져 있고 결국에는 척추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부터 바로 펴자. 항상 S라인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S라인, 척추가 이렇게 S라인으로 휘어져 있는 이유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S라인을 유지해야지 충격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척추부터 바로 펴고 S라인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쫙 펴고 어깨도 쫙 펴고 시선은 10도 상방으로 S라인을 유지하면서 거만하게 걷기. 네, 거만한 자세를 유지하자. 예, 매우 좋습니다.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과 어깨를 같이 펴는 거만한 자세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제 생활 습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목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를 자제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물건을 짚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다. 어깨 힘줄을 직접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연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은 힘줄이 견봉이라는 뼈에 긁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천장 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천장에 어떤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을 위로 들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은 하셔야 되는데 어깨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없네요. 네, 발판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발판 위에 올라가면은 팔을 이만큼 들 거를 이 정도까지 이제 들 수 있게 좀 이제 줄여들잖아요. 팔을 올리는 범위가. 그래서 이제 발판 위에 올라가셔서 일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PPT는 조금 이따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팔을 들어야만 하는 운동이라면은 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있는 물건을 자꾸 이제 내려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하면은 물건을 조금 더 낮은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많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꺼내도 되는 물건들은 좀 높이 두더라도 자주 꺼내는 운동은 조금 낮게 두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클라이밍을 하신 분이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클라이밍은 이제 젊었을 때 하기에는 좋은 운동이지만 이제 사실은
팔을 쭉쭉 위로 뻗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이밍을 하시는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클라이밍은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할 때, 배드민턴을 할 때 오버헤드 서브나 오버헤드 스매싱은 하시지 마시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손등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팔을 드는 게 오히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리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손등을 이제 위쪽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가 뭐냐면은 일부러 그 힘줄을 낑기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예요. 그러면 이제 손등이 일상생활에 위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어깨 힘줄에 어깨 힘줄을 뼈에 긁는 그런 동작을 일부러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등을 위로 해서 팔을 드는 동작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나왔네요. 발판 위로 올라가서 팔을 덜 올리고 일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 곳에 물건을 들면은 같은 무게의 물건이라도 우리 어깨가 느끼는 하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들지 마시고 물건을 들 때는 가까이에 다가가셔서 물건을 들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건은 가능하면은 몸통 가까이에서 들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물건을 안아서 드시는 것이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당연히 이제 척추도 그렇고 어깨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좀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드셔야 되면은 또 땅바닥에 있는 것을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은 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안아가지고 몸통에 안아가지고 이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아를 할 때 아기를 키울 때 요즘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이제 많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목, 뭐 팔꿈치, 어깨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리가 당연히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아기를 업을 때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업지 마시고 몸통 가까이에서 앉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깨의 힘줄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옆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아픈 어깨가 바닥에 가도록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당연히 누르는 거잖아요. 이 힘이 어깨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자제해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불을 팡팡 터는 거, 무거운 물건을 내 몸에서 멀리 해서 그 무게 중심을 이제 계속 변경을 줘가면서 팡팡 트는 거 어깨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이불 팡팡 털기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할 때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또 어깨에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는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양치질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년. 웬 뚱딴지 같이 금년이냐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깨 힘줄에는 피가 그렇게 잘 가지 않아요. 피가 잘 가지 않는데 흡연까지 해버리면은 피가 더 안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힘줄의 대사를 악화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거나 회전근개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인데 어깨가 아프다, 반드시 당장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키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팔을 뻗어서 멀리서 아기를 들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몸통에 가깝게 아기를 안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기를 업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몸통에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뿐입니까? 아기 키우다 보면은 손목,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요. 그래서 보호대를 좀 아프기 전부터 착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냥 보호대가 아니고, 특히 손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좀 이제 단단한 이제 그 물체가 들어 있어 가지고 손목이 잘 꺾이지 않도록 이게 받쳐주는 그런 보호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보호대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의 상황에 맞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신 후에 요 제품을 사도 됩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된다고 하시면 그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에는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안쪽으로 살을 누르고 있는 패드가 있는 보호대들이 좋거든요. 근데 이 패드가 없는 보호대가 많고, 그 다음에 패드 모양이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사지 마시고 본인이 좀 괜찮다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의료진 선생님께 "아 요거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이제 그 제품 홈페이지를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해 보신 다음에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 제품을 보호대를 사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상지도 아파지고 팔꿈치 통증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테니스도 안 치는데 엘보라고요. 팔꿈치 통증 구분법이라는 방송이 10월 달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팔꿈치 통증 이렇게 잡으세요라는 방송도 10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뿐이겠습니까?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손목 통증에 대해서 11월 달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을 50견 어깨가 굳어버린 분들은 일단 어깨 관절부터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골고루 키워야 된다. 어깨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고 목이랑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운동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고 어깨가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바른 자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금연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침 햇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 시원하기도 한데 아플 때 억지로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쉬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립니다. 네. 아플 때 억지로 움직이는 게 이제 50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이 스트레칭 자체를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아프신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화면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깨를 치료해 주시는 관절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고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고 이런 강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지요? 요건 대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 주 만에 좋아지는 건지 몇 달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그것만 따라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어깨를 치료해주는 관절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이런 운동을 배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망고 민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전부 저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팔을 높게 올리고 내리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한 직업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직업을 어깨 아프다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발판 위에 올라가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내 어깨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이디는 안 보이는데 랩풀다운 운동, 아이디가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알파벳이신 분인데요. 랩풀다운 운동이 안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등 운동을 할 때 이제 랩풀다운을 하시는데 이게 동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자세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 운동을 할 때 노젓기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깨에 부담이 덜 되면서도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노젓기 운동을 추천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은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러닝을 하는데 왜 어깨가 아플까요? 어깨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시겠지요. 어깨가 왜 아픈지는 이제 석회성 건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어깨에 힘줄이 이제 파열이 되었는지 50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풀버전 방송들을 여러 개 찍어놨기 때문에 저희 어깨 통증 방송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한대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데 바른 자세로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잘 안 돌아가고 뻣뻣합니다. 담 걸린 것처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목이 이제 뻣뻣하고 한 부분은 근육이 뭉쳐서 뻣뻣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목 뒤에도 이제 관절이 있어요. 후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새끼 손톱만한 관절들이 양쪽으로 짜자자작 있거든요. 여기에도 무릎 관절을 많이 쓰면 무릎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목 관절도 많이 쓰면 후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목 척추에도 관절염이 생겨요. 근데 이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깨 쪽이 이제 뭔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은 목이 좀 잘 안 올라가고 뻣뻣합니다. 근육도 이제 같이 뭉치고요. 그래서 파한대수님께서는 목 관절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는 있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근육이 뭉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좀 근육이 뭉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있을 가능성도 제법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한대수님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가지고 목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여쭈시되 그 전에 저희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보시고 이제 배우신 다음에 아 요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그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광신님께서도 또 들어오셨네요. 제 강의에 좀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광신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진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좀 알아들으시기 쉽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발음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깨 통증도 지금 5부작으로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과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와 이어지는 목, 등도 이제 많이 말씀드려 놨어요. 목 통증의 원인, 치료, 운동,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 아프신 분들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픈지, 허리 치료, 신경 성형술, 생활 습관, 운동에 대해서도 방송을 만들어 놨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도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무릎 운동, 생활 습관, 영양제, 그 다음에 관절염 예방법, 그 다음에 Q&A까지 방송을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픈 때 가는지 방송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통증의학과 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통증 진료를 알차게 받는 방법이라는 방송을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대상포진이 평생 아플 수가 있다는 이제 무서운 점,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도 방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비욘디에서 월 2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달 9월 12일 오후 8시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목 때문 한 가지 병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어깨 관절염, 견쇄 관절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어깨 통증 5부작을 하고 있고요. 9월 달부터는 또 이제 통증 진료 잘 받는 방법, 10월 달부터는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엉덩이 골반 통증으로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항무 앤 통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1600명대더라고요. 열흘 전에 올 때만 해도 1200명대였는데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댓글이 제가 스스로 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조항무 앤 통증 채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에서 조항무 페인이라는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나영 단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면 손빨래 하는 것은 어떨까요? 팔과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손빨래는 어깨에 그 손빨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나무 방망이질. 요즘엔 나무 방망이질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손빨래는 어깨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깨보다는 이제 팔꿈치에 더 무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통증에 대한 방송은 10월 달에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팔꿈치 통증 2부작도 이제 강의를 봐주시면은 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자를 제가 약해가지고 다 못 읽었습니다. 대상포진 방송은 언제 하는지요? 빨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한국 여성분이시군요. 대상포진 방송은 제가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조항무, 비욘디, 대상포진이라고 치면은 대상포진이 평생 아플 수 있다는 점,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즉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그 다음에 대상포진 Q&A 방송이 4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9분 동안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특히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퀴즈 하나씩 좀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